여러분, 금리 인상이 지금 급속도로 되고 있잖아요. 그 바람에 경매 물건이 많이 늘어날까요? 그래서 경매 자체도 낙찰률이 뚝뚝 떨어져서 헐값 경매로 될까요? 많은 전문가들은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이 지표를 한번 보세요. 금융위기 전후에서 경매 물건의 증가율을 나타냈습니다. 무려 18.04%나 늘어났습니다. 금융위기 전후에서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위기, 금융위기 때하고 비교해보면 아직 금융위기만큼 최악의 상태는 아니지만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고 이야기하면 금융위기 때처럼 경매 물건이 쏟아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이 지표를 보세요. 이 지표를 보면 2008년 10월에 경매 진행건, 경매 물건이 23,890건이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 3월에 28,201건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18.04%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18.04%라는 것은요, 여러분, 적어도 말입니다. 5채 중에 한 채가 경매 물건이 됐다, 이런 이야기도 될 수 있나요? 물론 그렇게 산술적으로 계산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경매 물건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금융위기 전후에서도요, 제가 헐값이라는 앞에 단어를 달았잖아요. 실제로 떨어집니다. 금융위기 전에는 이게 감정가 대비 낙찰가율이 적어도 말입니다. 66.5%에서 67.9%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금융위기가 터지니까 낙찰가율도 떨어집니다. 최하로 떨어졌던 게 2009년 1월인데 62.1%까지 떨어졌고요. 3월에는 62.7%까지 또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위기를 전후해서 실질적으로 경매 물건은 18%면 폭증이죠. 폭증을 했고요. 또 낙찰가율은 67.9%에서 62.1%로 폭락을 했습니다. 결국 금융위기 때는 헐값 경매가 쏟아졌다, 이 말이 사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거예요. 금융위기 때 집값이 30~40% 많게는 50%까지 떨어졌다 하는 곳들이 많았었으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말입니다. 김영희 교수가 정환진 TV에 출연을 해서 집값이 30 내지 40% 떨어진다고 이야기했던 것도 결국 말입니다. 지표를 가지고 이야기했던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도 김영희 교수는요, 향후 집값이 30에서 40%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말입니다. 각종 언론사의 인터뷰나 방송의 출연이나 이것을 굉장히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기사들이 계속 쏟아지는데 항상 제목은요, 향후 집값 30 내지 40% 떨어질 수 있다 하는 게 대부분 내용입니다. 실제로도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최초 감정가하고 비교해보면 말입니다. 최초 감정가하고 낙찰가율을 보면 알잖아요. 62%에서 67% 사이니까 최초 감정가 대비 30% 이상 낮은 가격이라는 것 충분히 짐작이 되죠. 아마도 말입니다. 이런 지표를 가지고 김영희 교수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 저는
솔직히 생각을 해봅니다. 금융위기 때는 여러분 진짜 물건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냥 아파트 단지가 통째 경매시장에 나온 사례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거예요. 예, 용인에 있는 성원인가 성원 쌍떼 레이크 뷰. 아마 이때 제가 취재했던 경험도 생각이 납니다. 2010년에 준공을 했었는데 이게 말입니다. 345가구 모두가 경매 매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모두가. 그때 말입니다, 여러분. 최초 감정가는 전용 188제곱미터에서 215제곱미터였거든요. 대형 아파트입니다. 10억 정도 감정가가 넘었었어요. 그런데 8번, 9번 유찰되면서 감정가의 25%에서 28% 수준으로 낙찰이 됐던 적 있습니다. 그만큼 30에서 40%보다 훨씬 더 떨어진 그런 아파트들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떨 것인가? 지금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경매 시장을 보면요. 이 금융위기 때하고 판이하게 다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매 건수가 조금씩 늘어나는 건 사실이에요. 2022년 1월에 36건이었거든요. 그러던 것이 조금씩 늘어납니다. 3월에 가면 47건, 5월에 가면 59건, 6월에도 57건까지 늘어났습니다. 조금씩 늘어나는 건 사실이죠. 게다가 말입니다. 낙찰가율을 보면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금융위기 때는 낙찰가율이 62%에서 67% 사이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1월에 낙찰가율이 감정가 대비 낙찰가율인데 103.1%입니다. 그럼 감정가보다가 지금 3.1% 더 썼다는 거예요. 4월에는 105.1%나 됩니다. 5.1% 더 썼다는 거고요. 6월에는 지금 감정가 대비 낙찰가율이 110%까지 치솟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보면 이게 뭐 금융위기 때하고 비교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실제로 이야기합니다. 실제 사례도 보면 말입니다. 아마 서울에서 가장 잘 나가는 아파트 이러면 반포자이일 거예요. 반포자이. 뭐 아리팍도 있습니다. 아리팍도 있지만 반포자이를 제일 많이 잘 나가는 아파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전용 244제곱미터 이거요. 감정가는 48억 7,6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실질적으로 낙찰됐던 것은요. 69억에 낙찰이 됐어요. 무려 말입니다. 41.5%나 높게 낙찰이 됐습니다. 이런 걸 보면 여러분 이거는 뭐 불가능한 일이다. 금융위기 때처럼 가겠느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이제 그렇지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이 지금의 위기가 점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결국 말입니다. 아파트 경매 내지는 오피스텔 경매, 단독주택 경매가 더 늘어날 거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자영업자가 550만 명이나 됩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만 해도 600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자영업자들이 지금 빚으로 돌려막기 바쁘거든요. 대출로 돌려막기 바쁩니다. 지난 2019년까지 최저임금이 올라서 굉장히 고통을 받았었잖아요. 그렇지만 망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코로나 위기가 창궐하면서 이게 자영업자들은요 거의 숨 넘어갈 지경이 됐습니다. 지금 말입니다. 대출을 이제 더 이상 받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영업시간 제한이 되고 사적 모임을 2년 1개월 동안 계속 묶어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빚낼 데도 없다니까요. 은행에서 제1금융권, 제2금융권, 심지어 대부업체까지 대출을 다 받았고요. 여기에서 안 그럼 더 나아가서 4인 간의 대출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도 회복의 기미가 안 보이니까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쏟아낼 가능성 큽니다. 예, 그렇게 되면 지금 예상했던 것보다가 지금이야 경매시장의 어떤 지표가 낙찰가율이 110%까지 지금 되고 있지만 상황은 계속 좋아질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예측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서울 아파트 경매시장의 지표가 낙찰가율이 110%지만 이게 경기도로 가면 좀 상황이 달라집니다. 경기도는요. 2020년 1월에 90.36%였거든요. 90.36%. 2020년 1월입니다. 그런데 2022년 6월에 경매 낙찰가율은 90.7%입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많이 내려갔어요. 인천도 마찬가지입니다. 낙찰가율이 88.8%입니다. 2020년 12월에 86.6% 이후로 가장 낮습니다. 이게 여러분 2020년 12월 이후면요. 지금 낙찰가율은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지금 낙찰가율이 서울은 아직은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경기도도 인천도 수도권이죠. 수도권에서 점점 낙찰가율이 떨어지는 모양새 나오고 있다는 것. 그것이 경기가 좋아지면 또 다시 낙찰가율이 올라가겠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낙찰가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렇게 되면 서울까지도 진입을 할 거예요. 결국 말입니다. 서울도 낙찰가율이 떨어지는 것 어쩌면 당연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위기 때마다 늘 느끼는데요. 당장 위기 때는요. 경매 낙찰가율이 안 떨어져요. 그런데 그게 시간이 지나고 위기의 어떤 깊이가 깊어지면요. 그때부터 낙찰가율은 떨어졌고요. 결국 낙찰물이 쏟아지면서 경매 물건이 쏟아지면서 헐값에 경매가 되는 그런 사례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요. 집값이 떨어질 거냐 아니면 조정기냐 그리고 다시 오를 거냐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요. 집값이 떨어질 거라는 그런 예측들이 좀 더 많아진다. 지표상에서도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가 100m로 쭉 떨어질 정도로 집값이 떨어지는 분위기 그렇게 읽혀진다는 것 그게 현실입니다. 물론 상승에 대한 지표들도 조금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표들이 향후 집값은 떨어진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 우리는 한 번쯤 이제 기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김영익 교수가 이야기하고 있는 30-40% 떨어질 수도 있다. 이것도 말입니다. 그냥 듣고 흘러넘기기에는요. 좀 공포스러운 일이기는 해요. 때문에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넘기지 마시고요.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내가 부동산에 대해서는 어떤 나의 전략을 가져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 반드시 한 번쯤 해주는 게 지금은요 정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